유세단도 지원 유세 왔어요.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저 유종민입니다. 9988 응원단을 이끌고 오늘 성북구를 찾아왔습니다. 유승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 9988 응원단은 이번 4.11 총선에 입후보한 721명의 후보 중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지 권력 눈치 안 보고 재벌 눈치 안 보고 평범한 국민들, 서민들 위해서 1% 특권층이 아닌 99% 국민을 위해서 일할 만한 후보다, 이런 사람들을 딱 25명 골라서 추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으로 유승희 후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 구민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 반드시 유승희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이라는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고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성장시켜서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장사 잘 되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30대 기업이 매출이 55% 늘고 이익이 70% 넘게 느는데 가계소득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올라가는 건 물가요, 늘어나는 건 빚입니다. 이것이 경제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재벌, 소수 특권층만 잘 사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경제가 성장하면 골고루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어렵게 대학 공부하고 사회에 나오면 괜찮은 일자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런 경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 경제 민주화 말로는 서로 다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참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재벌 특혜주고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는 4대 강에 퍼붓고 우리가 무상 급식 좀 하고 복지 좀 하자고 하면은 돈이 없다고 난리치고 그런 정부가 이명박 정부고 그 정부를 뒷받침해온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그것이 선거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꾼다고 본질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내세운 경제학자 후보가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제교사라고 하는 안종범 교수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집이 무려 14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제민주화 하겠습니까? 경제민주화 할 사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찍이 대학교 때 학생운동 그리고 나서 노동운동, 시민운동, 여성운동하고 17대 국회의원으로서 한미 FTA 남들이 다 찬성할 때 끝까지 반대하고 무상급식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유승희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희 후보를 경제민주화 후보로 선정하고 저희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국구민 여러분, 저희 9988 응원단이 호소합니다. 4.11 총선에서 반드시 유승희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유승희 후보 꼭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9988 응원단에 참여하신 많은 이 땅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힘써오신 각계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몇 분 연단으로 불러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올라와 주시죠. 선생님도 오셨어요. 여러분, 나는 꼼수다 아시죠? 나는 꼼수다에 살짝 꼽살이 끼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나는 꼽살이다 방송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나는 꼽살이다 방송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들이 요즘 문제는 경제라는 책을 또 펴셔가지고 아주 요즘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잠깐만 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747 공약이 뭔지 아세요? 747 공약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7% 성장, 4만 불 국민소득, 그렇게 해서 10년 안에 7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 규모로요, 11위까지 갔던 게 15위로 뒷걸음질 쳤고요. 7% 성장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그리고 올해까지 포함해도 추정치로 3.1%밖에 안 됩니다. 반토막도 안 되고요. 4만 불 국민소득 요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마저 성장한 것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재벌 대기업들 배불렸고요. 오히려 재벌 계열사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무려 64%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몰락하고요. 서민상권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10년 돼 가면요, 한국 경제는 살아남지 못하고 멕시코형 경제로 가게 됩니다. 그 재벌들이 초토화시킨 그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없어지고, 여러분 학생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퇴직 후에 그나마 식당 차려놓은 거 그거 장사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한국 경제, 서민 경제가 늘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고 그랬지만 반값 등록금 됐습니까? 반값 등록금 누가 했나요? 지금 민주당 가 있는 당시 시민 후보로 나섰던 박원순 후보가 반값 등록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표하고 제대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서민 경제가 달라지고 한국 경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747 공약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은요, 그 본래 의미의 747이 아니라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 그런 의미의 747 공약입니다. 이 잘못된 747 공약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를 품은 달 아시죠? 네. 해를 품은 달 이제 끝났습니다만 요즘 해를 품은 달 줄여서 해품달이라고 하지요. 해품달 대신에 뜨는 약자가 있습니다. 지품닭입니다. 지품닭. 지품닭이 뭐냐? 지를 품은 닭, 닭근해. 그래서 지를 품은 닭근해의 약자 지품닭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명박과 박근혜는 원래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 민간이 불법 사찰을 내서 큰 한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30년 이상 되돌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과 나는 다르다라고 외치더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품닭이라는 게 그래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한통속인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를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4.12 총선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손대인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제가 폐악질이라고 합니다만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자유의 후퇴입니다. KBS, MBC, YTN 비롯해서 방송사를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것이 그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9988 응원단에 특별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언론계 다른 언론의 대명사인 한겨레 신문의 대표를 지내셨던 고광원 전 사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광원입니다. 저는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자들과 방송국과 신문사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우리들의 말할 자유를 궁금했는지 눈뜨고 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고려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으려면은 바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서 꿈꾸는 새로운 정치인 유승희 후보 같은 분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반값 등록금 하면서 4년 이상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나라당이 먼저 반값 등록금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반값 등록금은커녕 고려대학은 한 2%의 등록금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금 내린 것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부분의 비용을 전부 깎아서 등록금 2%를 내리나 마나 하는 그런 상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록금 반값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등록금 반값으로 양질의 좋은 교육을, 좋은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은 유승희 후보 같은 등록금 반값을 책임지고 국회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을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저희 9988 응원단의 단원이신 서혜성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혜성 작가는 일명 여러가지 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고 참으로 열정을 가진 사나이이고 여러분이 그 서혜성 한홍구의 직설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크게 인기를 끌었던 그 지면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생각나면 소설도 한 번씩 쓰는 분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성 작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4월 11일 날 역사의 횡단보도에 서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갔다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돌아오실 수 있지만 4월 11일 날 횡단보도를 한번 잘못 건너시면 여러분의 삶은 후퇴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은 여러분, 한국은 지금 봉건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희 봉건사회, 이명박 봉건사회, 박근혜 봉건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건사회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게 4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서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나치게 친서민한 나머지 서민들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자 도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찰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친서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계속 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4월 10일 날 역사의 올바른 횡단보도를 건너시려고 싶으면 정말 진지하게 건너야 될 횡단보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고려대학교 뒷문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1960년 4월 18일 날 4.19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4.19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정치인들이 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은 나중에 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유수비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가 이기고 여러분의 권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유승희를 지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멋진 역사의 횡단보도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의 횡단보도 멋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찍으십시오. 제가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일명 촛불 교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의 최영찬 교수님입니다. 쇠고기 반대하는 촛불 시위부터 시작해서 운하반대 교수 모임 만들고 또 서울대 법인화 반대 투쟁하고 무상급식 운동하고 여러 가지 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싸움하느라고 정말 그 지칠 줄 모르고 싸워오신 분이 바로 최영찬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영찬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최영찬입니다. 전국에 오니까 가능한 실없습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김상공 교육감을 도와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또 오세훈 시장이 반대를 해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만은 재작년에 선거구청장 선거를 잘 하셔가지고 서울에서는 가장 먼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우리가 학교급식을 가장 먼저 무상급식으로 시행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고 농촌지역하고 직거래를 해서 직접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들을 직접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 서울의 성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만큼은 서울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곳입니다. 우리 유성희 의원께서는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 민주당의 무상급식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희와도 같이 많은 토론을 하고 여러가지 제도나 법률을 개선함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해보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회에 여러 가지 법식 지원안이 올라있지만 한 번도 통과되어 본 적 없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보면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반대를 해서 지역에 있는 곳에서 지방정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울시가 그동안 반대를 많이 해왔는데 다행히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는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반드시 국가가 집행해야 될 것이고요. 더더욱이 이 예산이 지원된과 동시에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인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향후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일당이 되고 또 유석이 의원 같으신 무상급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국회로 들어가셔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한마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지난 4년간 촛불을 들고 운하를 반대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동안 황폐화된 국토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 누구도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저희 운하반대 교섭 모임에서 예측한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보면은 1조가 넘습니다. 지방에 가보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원하라 이야기하고, 중앙정부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하대강 모든 것에 공사판을 누리고, 물은 썩어가고 있고, 배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누가 보수하고 또 어떻게 이 흐려진 강물을 맑게 돌릴 수 있을지 참 암담하게 함께합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 4대강 사업, 운하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은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4대강 청문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야당의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유석이 의원을 국회로 부르주셔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셔서 잘못된 정책들을 다시 돌리고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당사자들을 우리는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지난 2달 전에 저희는 낙동강에서 성소를 하였습니다. 낙동강 재판에서 처음으로 성소를 하였고 법적으로 4대강 사업과 운하사업을 밀어붙인 그런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우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밝히고 이를 할 수 있으려면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성북에서 유석이 의원을 반드시 당선시켜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보다 더 맑은 미래를 열고 또 잘못된 과거를 단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드시 유석이 의원 당선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고 쥐다 이런 학설도 존재하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다 이런 학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친일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의 외교 정책을 보면요, 일본 좋은 일, 미국 좋은 일 많이 하고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 안보도 팽개치고 우리나라 국익도 팽개친 것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족 정기, 친일파 숙청, 그것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분이 우리 9988 응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윤원일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입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승희 후보를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이 아주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4월 11일 날 여러분들은 유승희 후보를 선택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4월 11일은 청산하는 날입니다. 4월 11일은 청소하는 날입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날입니다. 부패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쓰레기 정권 청산하는 날입니다. 쓰레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앞에 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절이 보문사입니다. 만해 스님이 계셨던 절입니다. 그래서 보문사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길 이름이 인촌로로 바뀌었습니다. 인촌 김성수 법원이 인정한 친일파입니다. 서운 다 취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친일파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지난 4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많이 드셨습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익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 청산해야 됩니다. 쓰레기 정권입니다. 쓰레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4월 11일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가 나라와 역사를 반드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4월 11일 우리는 서혜성 작가 말씀대로 역사의 횡단보도에 설 것입니다. 재벌독식 경제 만들고 서민경제 파탄시킨 이명박 정권, 국익은 팔아먹고 자기 이익만 배불린 이명박 정권, 언론 장악에 민간인 사찰에 민주주의 파괴한 이명박 정권, 우리는 심판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최전선에 우리 9988 의원단이 내세운 자랑스러운 성북의 후보 유승희 의원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성북 구민 여러분, 당부합니다. 유승희 후보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유승희를 국회로 3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승희를 국회로! 유승희를 국회로! 유승희를 국회로! 감사합니다. 자, 유승희 후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 역당 단일후 민주통합당의 유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국회로 보내주실 거죠? 왜 보내시겠습니까? 이명박 확실하게 심판하고 제대로 싸울 사람 누구입니까?
끊어내야 되고 이명박 정권의 역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마치 이명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입니까?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정당입니다. 새누리당 이명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이 개명한 것입니다. 저도 원래 태어났을 때 이름이 민희였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신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유승희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유승희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개명에 불과한 정당입니다. 박근혜 대표 이명박 정권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재벌 그리고 부자만을 위한 한나라당의 정권에서부터 새로운 가면을 쓰고 나타난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꼼수 정치로부터 우리는 다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야권 단일 후보 누구일까요? 유승희! 유쾌한 99% 승리의 희망 유승희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4월 11일에 선택해 주실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의 출세 영달을 위해서 19대 국회에 들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 때도 불공정한 국익을 훼손하는 한미 FTA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의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정권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이없는 퍼주기식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들의 국민, 우리들의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퍼주기식 한미 FTA가 진행된 거는 부자만을 위한 그리고 대기업만을 위한 FTA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미 FTA는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민, 축산농어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4월 11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주민 여러분, 그리고 20대, 30대 청년층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고 이명박 정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KT
바른미래당 방금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유승희 후보께서 제가 시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사적인 관계와는 아무 관계 없이 그 경제민주화 후보로 선정이 되신 거고요. 내일은 저희가 송호창 후보, 이하경 후보, 이종걸 후보, 안민석 후보 네 분들을 위해서 지원 유세를 갈 거고요. 모레는 저희가 대구로, 부산으로, 거제로, 사천으로 이렇게 전국 유세를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역사의 횡단보도를 바로 건널 수 있도록 국회 가서 제대로 일할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머니 털어서 하는 활동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지하는 후보 국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와주십시오. 9988 유소당 여러분들께서 원하시죠? 예, 더 한 번 와주시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와중에 이렇게 유세가 끝났습니다. 선생님도 계십니다. 내일은 송호창, 이종걸, 이하경, 또 누구지? 한 분이? 네 분 또 간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아유, 씩씩하세요. 아우, 카리스마 짱이신데? 네. 인사하십니다. 아니, 다른 데는 예쁘게 하는데, 여기는 뭐 저기 프랜차이즈, 응? 뭐 스타벅스, 뭐 이런 데는 스무스, 뭐 이런 스무디킹 이런 데, 이런 프랜차이즈에서는 이거 못 뿌리게. 그러니까 위에서 달라고 합니다. 다른 우리 이제 군목. 상권에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 그냥 다 하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면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런 걸 막고 골목상권에서는 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카리스마 짱이신데? 바깥에서 사가지고 딱 걸렸어. 화이팅! 그 대신에 열심히 하고 당선됐죠. 네, 감사합니다. 바꿔서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깥까지. 아니, 바카스! 안 되면은 그런데 그 말은 못 부를 때. 100% 맞아. 고맙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부르주아 장사꾼 올라왔네요. 이쪽으로 하시니까. 뒷문 주고요. 뒷문 주고요. 참 비 오는 와중에 여기 촬영 좀 한다 그러니까 부산 맞추세요. 손 시려워요. 어우, 추워요. 저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
좋은 시간 되십시오.